예, 시장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93이니까요. 2,400을, 2,300을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2,4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840선 주변에서 움직입니다. 조상기의 즐거운 투자 생활, 스토리가 있는 종목 발굴합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어려운 구간들이 좀 지나가서 다행인데요. 그동안 말씀하셨던 종목 가운데 AS 할 종목 있으면 먼저 봐주세요. 네, 일단 어제 장에서 급락했고 오늘 장에서는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유니텍트, 세진중공업, 두산퓨어셀 이렇게 코멘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태양전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쪽 바이든 테마성으로 인해서 좀 급락을 했었지만 급락을 했었어도 저는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의견 드리려고 했었고요. 대세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정책을 필두로 한 글로벌 산업의 장기 성장성 면에서 충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의 펀더멘탈도 든든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추가로 어제 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77억 원, 작년 대비해서 79% 정도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견조한 실적 성장 보여주었는데요. 2021년 외형 성장하면서 가파르게 실적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했고요. 오늘은 어떤 스토리로 기업을 접근할까요? 종목 알려주세요. 오늘은 그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였던 테마성이 있는 주가 말고요. 네. 반도체 관련 쪽 주식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리고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왔었지만 21년도에는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성장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비밀몰이 쪽 그리고 낸드 쪽 투자 계획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후공정단에서의 장비주들, 소재주들 관심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소부장에 관심을 갖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첫 번째 볼 기업은 어딘가요? 첫 번째는 테스나입니다.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고요. 말 그대로 반도체 후공정단에서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불량품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동사가 영위하는 비메모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중이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CIS, 저희 흔히 말해서 이미지 센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한 26% 정도 비중 차지하면서 SoC와 CIS 테스터가 동사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스마트 카드가 그 다음으로 테스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었고요. 81억 원 영업이익 달성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안에를 좀 살펴보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의 테스트 수요가 그만큼 견조했었고요.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소니의 위상을 약화를 계기로 해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의 시장 점유율을 21% 정도까지 증대시켰습니다. 따라서 전방 산업의 파이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테스나의 깜짝 실적도 엿볼 수 있었고요. 이런 실적이 3분기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분 키우기로 이미 계획을 밝혔었고요. 당연히 후공정단의 테스트 업체 물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 쪽 각종 이 디지털 카메라의 누닝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소니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방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동사의 테스팅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가 2분기보다 증가를 하면서 3분기에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집중됐었던 후공정 생산 라인도 어느 정도 국내로 다변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반사이익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동사가 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이러한 전방 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캐펙스 투자 집행을 했었고요. 10월에 271억 원 설비 투자 공시 내면서 이러한 증설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내년에는 큰 폭의 매출 성장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4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3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테스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가 47,000원인데요. 목표가 45,000원 제시됐고요. 예, 한 기업 더 있습니다. 다음은요?
번째로 마찬가지로 후공정단의 테스팅 업체입니다. 엑시콘이라는 회사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어제 오후에 3분기 실적 발표 났었습니다. 매출액 326억 원 나왔고요. 작년 대비해서 368% 무려 3배 이상의 성장한 매출액을 발표했고요. 영업이익 71억 원 나오면서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적자 대비 흑자 전환 스토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요. 소부장 시즌2라고 해서요. 국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에 1차적으로 54개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어서 지난달에 27일에 46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은 1차 선정 기업이 지난 10개월 동안의 코스닥 지수 상승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소부장 펀드라던가 소부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주식의 수익률도 좀 높아진 과거 수익률이라고 밝힐 수 있는데요. 그만큼 2차로 선정된 기업들이 10월에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심도도 높아져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을 엑시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본 장비에 대한 국산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SSD 쪽,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알려진 SSD 쪽, 그리고 이미지 센서 쪽, 앞서 말씀드렸던 CIS 쪽의 테스트 장비를 매출을 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52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만큼 흑자로 전환되는 스토리에서 모멘텀적인 부분 측면도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증권사 추정으로 62억 원, 내년에는 112억 원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폭으로 실적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실적이 좋아진 것은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낸드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힌 시점인 만큼 SSD 테스터 쪽 매출이 덩달아 좀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을 이어가고 있고요. 기존의 그 D램 규격이었던 DDR4보다 최대 2배 빠르고 전력 소모는 2배로 적어지는 차세대 D램이라고 불리는 DDR5도 내년에 본격적인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메모리의 집적도가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그 집적도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테스터가 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내년에 투자 계획 밝혔을 때 컨퍼런스콜에서 비메모리 쪽, 낸드 쪽 투자 계획을 높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2021년도에는 P와 Q가 늘어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테스타와 마찬가지로 CMOS 이미지 센서 쪽에 대한 검사 장비에서 일본 장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동사의 엑시콘에 테스팅 그 장비를 납품하게 되고요. 동사 얼마 전에도 특허 공시를 밝혔었던 만큼 기술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비메모리 테스터 같은 경우에서는 높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테스나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기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술 장벽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방산업의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동사에 대한 물량을 늘려날 것이다. 공급을 늘려주면 동사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쪽에 엑시콘의 동사의 CIS 매출 쪽이 약 140억 원 정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삼성전자가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지금처럼 명확하다면 동사에 대한 수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1,000원 부분에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상기 PB와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 오늘은 소부장 쪽이었고요. 테스나하고 엑시콘 두 종목을 다시 포트에 집어넣겠습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